자, 일단 오늘 가장 커다란 뉴스의 중요한 부분은 파월 연준 위원의 연설이죠.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먼저 한번 여러분들하고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모든 부분들을 인플레이션 우려, 경기 침체 우려, 또 이번에도 연착륙 가자 쪽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갈려서 얘기를 해드리는데, 자, 하나씩 짚고 넘어가면 요 모든 것들은 일단 커뮤니티에 제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실업률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우려도 있었는데, 자, 일단 하나씩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준은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만이 사실상 앞으로 조금 더 자신들의 정책의 일관성을 가지고 투명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간단하게 정리하면은요, 경제 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보호가 돼야 되고, 그로 인해서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로운 정책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경제 과열 상태가 해소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그러니까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지금 노동시장이 아니라 공급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급 쪽과 정확히 말하면은 최근 들어서 좀 상승한 수요 부분이나 그리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로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국지적 문제가 좀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최근 2개가 있었지만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 2개는 좋았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했고 임금 관련해서도 여전히 높지만 지금 정도면 괜찮아 라고 했어요. 지금 정도 임금 인상률은 괜찮아. 그래서 우리 이제 슬슬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보호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왔어.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노동시장이 약화가 되게 된다면 금리 인하로 대응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금리 인하는 결국 더 많은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노동시장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험, 요거는 중요한 요소죠. 이게 제가 스트레스 테스트 때도 한번 언급을 들었던 요소인데 상업용 부동산 대출 위험은 오랫동안 은행에 남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의 일환으로 제가 아침에 오늘 뉴스를 전달해 드리긴 했지만 지금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사기가 좀 많이 있었대요. 2009년 이후로 2010년 이후로. 그래서 요거를 단속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단속한다라는 건 리스크는 줄일 수 있으나 단기간 상업용 부동산이 더 떨어지는 건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페드 정책 행동에 대한 신호 보내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이 축소가 됐고 인플레이션은 현재 공급과 수요 요소로만 나눌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 부문에 대한 활동에 대한 수요 하락은 고금리 정책 영향으로 줄었으나 그러나 팬데믹이 주택시장에 새로운 왜곡을 초래하게 되면서 사실 이게 지금 주택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건 지금 막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는 사실 조금 더 갈 거라고 그랬어요. 요거가 주택 가격 자체가 고가격으로 유지되는 수치가 아마 금리 인하가 시작한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다음 정책 조치는 물론 다들 대충은 알고 있었겠지만 금리 인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어조의 차이가 있는데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옵션을 테이블에 남겨두겠다라고 발언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행동은 금리 인상이 아닐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말 뜻은 이제는 확실하게 금리 인상이 없다란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파월이 돌려서 얘기하긴 했지만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묘한 뉘앙스의 유사남이라고 불리는 거죠. 예전 같으면 파월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금리 인상 아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시하는 건 아니지만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보통 원래 파월이.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마 다음 행동은 금리 인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좋은 요소로 평가할 수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서 자, 일단은 노동시장이 그리고 중요한 부분인데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지금이 노동이 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최근 노동시장 데이터가 노동시장이 추가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냉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쿨링다운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악화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요 내용에 따라서 노동시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아지고 나빠지고 중간 어느쯤에 있는데 이게 지금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게 좋다라는 거. 지금부터 더 악화되면은 요거는 어느 정도의 우리가 신호로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소비 지출 증가세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하네요. 연준이 받아보는 데이터에 의하면. 그리고 너무 일찍, 너무 늦게 금리 인하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분기에 대한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1분기의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한 마지막으로 높은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뭐 중국과의 관계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러시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여러 위험이 충분히 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옐런 재무장관도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자, 옐런 재무장관은 오늘 연설을 하면서 나도 이거 보면서 옐런 재무장관은 확실히 바이든 편이더라고. 근데 25차 수정안을 발동하려는 강요회의는 없었다. 민주당에서 바이든을 내쫓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바이든으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일단은 바이든을 내쫓으려는 움직임이 없고 바이든이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참여한 회의에서 매우 효과적으로 인지 능력에 문제없이 대응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의 감세 정책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구시대적인 발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한 겁니다. 아, 요거 위에다가 적어놔야지. 옐런 재무장관. 요거 옐런 잠깐 얼굴 좀 박아 놓을게요. 자, 옐런 재무장관은 아무리 봐도 역시 아무리 봐도 바이든의 편이죠. 바이든의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차 수정안이 뭐냐면은 이게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됐을 때 부통령이 승계하거나 아니면 대통령 권한의 이양을 받거나 대통령의 직무 불능 능력을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민주당 쪽에서 발동하려는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바이든 쪽에서 인지 능력이 없는데 니네들이 오버하는 거다라고 옐런 재무장관이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들고 있고 가장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임대료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임대료는 아마 시간이 지나면 계속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급 문제, 임금 압력은 완화됐고 중국 관련된 인공지능 투자에 대한 제한은 국가안보위험 대상, 러시아랑 중국 얘기죠. 이 두 가지 대상으로 좁게 설정돼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반적인 모든 인공지능에 대해서 투자 제한을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간단하게 미묘한 뉘앙스의 유사남이 한번 파월의 발언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파월은 지속적으로 중앙은행의 연준이죠.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는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정치적 압력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미국 경제가 과열 상태를 벗어났다고 했어요. 경제 안정화의 긍정적인 신호고 연착륙에 조금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동시에 노동시장도 과열 상태가 아니고 여러 지표가 상당히 냉각이 됐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노동시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서비스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시사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그 지표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있었는데 아직 자신감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 평소같이 데이터에 의존한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임금 인상 여전히 높지만 지금 정도면 괜찮아. 지금 임금 인상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보단 조금 높지만 이 정도면 금리 인하 용인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너무 일찍 너무 늦게 정책을 완화하는 거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위험을 인식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인식하고 내가 하는 결정 따라주길 바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의 왜곡은 아무래도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이거든요. 너무 금리가 높으니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없을 걸 알고 사실 얘네들이 또 반대로 내가 나가더라도 이 집을 팔더라도 내가 사실 이 다음에 갈 수 있는 집이 있는 게 아니거든. 어디선가 집을 사야 되는데 어디선가 집을 사야 되는데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주택시장의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다른 내용이라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파월 아저씨가 은행 관련된 얘기를 했어요. 은행의 자본 이거 바젤 3 계획이죠. 바젤 3 계획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중앙은행장들 이제 파월이 규제기관들의 변화에 대해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바젤 3 계획에 대한 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린지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미국에서는 바젤 3 플랜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제은행의 규제 협약이에요. 은행이 위험에 대비해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는 비율을
변경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야, 니네 10대1 비율로밖에 자산을 안 갖고 있어? 야, 니네가 지금, 지금 빌린 빚이, 예를 들어서 지금 얘네들이 원래 1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까지 빌려줄 수 있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 변화를 조금 더 극적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조금 더, 야, 니네 안정성을 찾아야 되니까 10%를 한 15%로 올려줄 수 있겠어? 요런 거를 바젤3라고 하는데 요거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젤3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사실 충분히 은행들이 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이 새로운 규정을 거의 완성했고, 많이 합의에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월스트리트에서는 대형 금융기관들, 아마 이유는 있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텐데, 월스트리트는 이 제안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를 했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바젤3 계획이라는 건 결국 여러모로 도입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얘네들이,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갖고 있고 1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으면 거기에서 당연히 10배의 수익을 얻겠죠. 10만 원으로 10만 원 빌려줬을 때 얻는 이득보다 1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얻는 이득이 훨씬 크겠죠? 그쵸? 그렇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게 이제는 10만 원으로 50만 원만 빌려줘 하면 예전에 비해서 여러분들 얻는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은행들이 얻는 수익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유동성도 줄고, 유동성이 줄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되죠? 자, 하락하죠. 주식이 하락하고, 유동성이 줄어드니까 주식이 하락하고, 은행들의 어닝도 같이 줄어듭니다. 은행들의 어닝도 줄어들고, 은행들의 돈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줄어서 주식도 같이 줄어듭니다. 네, 요거가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월스트리트가 반대를 하는데 상당히 합의에 가까워져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는 요게 만약에 도입이 될 경우 주식시장의 하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가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오늘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